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존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025년 2월, 오늘 28일이죠. 24명을 채용합니다. 종합직 20명, 전산직 4명 이렇게 뽑는다고 합니다. 자, 종합직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일반 행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은 직무 적합성 평가, 기본 자격, 그리고 직무 경력, 직무 자격, 자격증, 직무 교육, 직무 능력 소개서, 자기소개서 아주 다양하게 봅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 통과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 간과하지 말고 아주 차근차근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잘 기재를 해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큰 거 없습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것은 뭐 커말이다, 한국사다, 그다음에 뭐 경영지도사다, 뭐 사회조사 분석사다, 뭐 데이터 분석 기사 이런 것들이 자격증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자격증 자료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대사항에서는 사회형평성 및 인턴에서는 서류 전형에서 1에서 3% 가점을 준다는 얘기고 인성검사는 면접 참고 자료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서부터 등록을 했습니다. 2월 27일 그리고 3월 13일 목요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늦지 않게 지원하셔가지고 합격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에 근무하는 거를 계획을 뭐 잡으셔 서울에서 근무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자, 서울에서 평생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이점을 갖고 있죠? 자, 2차 필기 전형을 보면 전공이 경영학이나 경제학, 법학 중에 택일입니다. 사실 경영학, 경영 일반만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경영학과 회계학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경영학을 재무회계까지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경제학은 국제경제학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학은 여러분들이 범위를 찾으십시오. 범위를 찾아가지고 꼭 하시고요. 요게 이제 3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종합 그리고 전산이 서민 관련 법률, 그러니까 법률 5문항이 출제되니까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지고 다운로드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사실 서민금융진흥원과 관련된 서민 관련 법률 이건 책으로 나온 책으로 출간한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찾아보시고 없으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직업기초능력. 서민금융진흥원은 전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60% 그리고 직업기초능력을 40%입니다.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원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에서 자료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응용 계산과 수열 추리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자료 해석을 꾸준히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뭐 자료 해석 꾸준히 하시면서 응용 계산 좀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모듈의 개념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40%라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예. 전공 같은 경우는 큰 차이를 못 내지만 사실 직업기술 능력 같은 경우는 큰 차이를 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형이 어떻냐에 따라 가지고 그 차이점을 많이 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차 면접 전형은 1차 면접이 PT고 2차 면접이 경험 면접입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자기소개서 첨삭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5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800자 이내고 최소 100자 이상은 입력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사실 여러분들 800자라 해도 800자 꽉꽉 채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600에서 700자, 한 700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다른 기업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에 입사해야 하는 이유. 자, 여기 이거 잘 입사 동기잖아요.
지원 동기가 뭐니?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직접적 관계도 안 되는데,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자,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큰일 나죠. 서민금융진흥원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저는 2년 전서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매력을 갖고 있고 등등등으로 인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성장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뭐 이렇게도 그래서 입사를 하게 동기를 갖게 입사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서술 능력이 아주 좋아야 될 것입니다. 자, 간접적 관계가 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 하는 일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섯 번째 질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번도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정말 서민들의 금융 지원에 뭐 적합한 정책을 만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정확하게 저도 사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확하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감으로만 알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뭐냐면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속가능 경영, 미래 경영 뭐 이러한 보고서를 잘 분석하시고 쓰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이 무언지도 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뭐 인재상이다 핵심 가치를 보면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부분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직접적인 관계와 간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술을 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지만 타인을 위해 헌신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그 봉사활동을 적으시면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과정 중에서 뭐 2학년 때, 3학년 때 멘토로서 멘티들, 그러니까 신입생들을 이끄는 그러한 분. 이건 뭐, 멘토한테 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타인에게 큰 도움이 되죠. 왜? 신입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빠르게 선배들의 이끌림에 의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 뭐 그런 거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동아리에서 후배들을 이끄는 뭐 동아리에서 저는 동아리 장을 역임하면서 동아리의 회원을 늘리고 또한 신입생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이것도 타인을 위한 헌신이죠. 여러분들 타인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뭐 이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 뭐냐면은 전공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 전공 스터디를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타인을 위한 헌신이죠. 이해되셨죠? 그러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잘 찾아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 능력을 이제 글 쓰는 능력, 그러니까 글이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뭐 사원칙이나 삼원칙에 입각해서 쓰게 된다면 기승전결은 자연히 이루어지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른 타인과 협업할 때 겪은 갈등 상황, 기술하고 창의적 방법으로 이를 해결한 경험. 그냥 꼭 창의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난 창의적인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조금의 변화된 모습도요,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타인과 협업 중에서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봤니? 이 갈등 관계는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은 아주 상당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경우에는 갈등 관계는요, 첫째,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첫째, 공모전을 하면서, 첫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첫째, 동아리를 활동하면서, 이때 가장 많이 갈등 관계가 일어나요. 뭐, 프로젝트에서는 주제 선정을 위한 갈등 관계, 또한 동아리에서는 뭐, 그 축제 때의 행사, 그러니까 부스 운영에 뭐, 메뉴 선정에 뭐, 이런 갈등 관계, 아니면
부스 운영에 재정적 곤란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과 다른 그러한 조금의 변화도 창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글을 쓰셔야지만 글이 잘 써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네 번째,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본인의 노력. 자, 사례를 들어 서술하십시오. 이건 무조건 사례를 들어야 되는 거죠. 다 사례를 들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왜 뽑으려고요? 예, 일 시키려고요. 그러면 일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요. 지금 또 첫 번째는요.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이요. 아니면 융화력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업무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덕목 중에 한두 가지를 얘기하면 될 것이고 그것을 사례로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떤 것을 나는 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있는, 왜? 사람마다의 모든 성향이 다 다른데 당연히 갖고 있는 장점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뭐 똑같은 부분도 많이 겹치겠지만 그래도 거의 일부분은 무조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써라 그거는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대로 그리고 입사 후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입사 후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는요, 잘 쓰셔야 돼요. 뭐냐면은, 제가 입사 후에 저는, 이러한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서에 제가 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가셔야죠. 자, 서민금융진흥원 우리 1번에서도 얘기했죠.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영 보고서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질문 사항이 아주 제너럴합니다. 어려운 질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어떻게 서술해서 잘 쓰느냐, 자소서 쓰고 나서 전문가의 첨삭을 받게 된다면 완성도가 상당히 올라가죠. 자, 여기서 1차 서류 전형에서 뭡니까? 자기소개서도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자기소개서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신다, 잘 썼다라고 한다면 기본 자격, 직무 경력, 직무 자격, 그다음 직무 교육, 직무 능력 소개서 이런 것들도 잘 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 유튜브만 보면 채용 공고문 놓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채용 공고문을 놓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합격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참 운빨이다 이렇게 운칠기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유튜브만 보면 절대로 그러한 미스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문 스터디에 들어오셔가지고 신문 스터디 꾸준히 들으시면요, PT, 토론, 이러한 주제를 다시 공부하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은, 인식 능력이 높아지지만 처음 보는 건요, 그 인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면접의 합격률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13년간 공기업 전문 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을 합격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상담 주셔도 되고 또한 석세스 취업 학원이 필요하시다면 뭐 종합반도 아니면 면접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서민금융진흥원 심화 설명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